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오늘 중국 노동자, 북한 노동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 실태 상황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대평 탈북자 동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서 회장님은 탈북자 동지회라고 가장 큰 조직이고요. 그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 북한 내 소식에 상당히 해박합니다. 지금 서 회장님, 지난해 8월 이후로 북한 노동자들 국경이 열렸는데 지금 귀국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대다수가 귀국 못하고 그냥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해당됩니다. 길림성 쪽은 안 하고 있고 연영성 쪽은 일부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일부 노동자들만 공식적인 국경 그 통로로 뽑은 게 아니고 단동의 압록강 하류 배로 밤에 이렇게 호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랬죠. 지금은 지금은 그것도 없고. 예. 그 주로 중국은 여성 노동자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 그 심약한 여성 노동자들 중 일부가 향수병으로 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라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심각하십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두 부류죠. 이제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간단한 기능공 학교 1년짜리 졸업하고 온 10대 노동자들은 지금 굉장히 부모가 그립고 집이 그립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울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고, 온 노동자들이 그럼 뭐 6, 7년 못 받네요. 벌써.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 젖 금방 떼고 2살, 3살 때 착출돼 가지고 원래 3년이죠? 원래 3년인데 지금 5년째 못 들어가고 아니, 10대도 가요? 10대가 당연히 그 10대들이 많이 옵니다. 18, 19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요? 17살에 졸업하고 1년짜리 피복 기능공 양성소를 다니고 그 현지에서 현지에서. 예, 그 피복 기능공 양성소라고 이제 있습니다. 내지는 공장에 취직해서 1년 정도 기능을 좀 키운 여기로 말하면 학생들에 해당되죠. 그 지금 한 9만 명 중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정도 되나요? 실제? 거의 10만 명, 9만 명으로 중국의 저 아래 길림성뿐 아니라 칭다오, 하나, 허베이. 그쪽에도 나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북한 노동자를 선호하나요?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북한 근로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 첫째로 이분들은 기능이 일반 중국에서 그냥 취직해가지고 쓰는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숙련돼 있고. 숙련도가 엄청 높고 그리고 근로시간이 엄청 길고 또 굉장히 결정적인 건 월급이 중국 근로자들의 반 이하로 주면서 이제 그 일은 훨씬 더 12시간 정도 일시키고 그리고 또 드는 비용이 엄청 적죠. 복지 비용 이런 것도 없고. 거의 없고 그냥 공장 안에 있는 합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률적으로 집단 그 합숙을 하고 심지어 일요일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자금량이 밀렸다 나오라 그러면 아주 군말 없이 나가는 그런 고급 인력이니까 노다지네요, 노다지. 예, 금값이라고 그러죠. 금값.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중국 회사 사장들이 북한 쪽 그 인력 사장들한테 석 달만 좀 우리가 좀 먼저 좀 빌려 쓰자. 또 석 달만 저쪽에서 좀 빌려 쓰자. 이렇게 액을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들 이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금값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값이 되면은 그게 다 노동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한테 뭐 월급이 더 올라가거나 그들한테 어떤 혜택이 차려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는 뭐 개인들이 나가서 날품도 팔고 그런다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을 본인들이 못 만지죠? 전혀 못 만지죠. 또 어떤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식비하고 무슨 숙박비 뭐 전기 각종 그런 걸 제하고 나면은 그걸 이제 3년 동안에 다 모았다가 나갈 때 주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생필품도 있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집단으로 자기 개인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북한의 그 중간급 관리자들이 총무팀이라 할까요? 뭐 그런 팀에서 나가서 이렇게 메모해주면 다 구입해서.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외출이 3년 동안 못해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체육 행사 이런 것도 하는데 다 그 공장 안에서. 저는 그래도 뭐 일요일에 한 달에 한 번은 뭐 나가고 외출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식당 근로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걸 북한 근로자들을 일공이라 그러거든요. 일공. 그 북한 일공들은 소위 전혀 집단으로 나갈 수도 없고 두세 명 짝지어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3년 동안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그냥 울타리 안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면 옛날 우리도 뭐 산업화 시절에 노동 3권이 제약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럼 중국으로서는 이 노동자들 인권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네요. 싼 값에. 그럼요. 그 울타리, 공장 울타리 안에서 이제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감이 좀 밀렸다. 좀 나와서 일해달라. 그러면 군말 없이 그냥 일요일에도 나가고 토요일에도 나가고 감독하는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개성공단처럼 관리자는 외부고 네. 주로 지금 의류, 임가공, 어리, 해산물 거의 90%가 제가 알기는 의류 가공으로 알고 있어요. 의류 가공.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들 상당수 다 그분들 손을 거친 거겠네요. 알게 모르게 남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류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는 와이셔츠 네. 그리고 겨울에 입는 방한복 적지 않은 품목이 여기로 들어오고 아, 있어요. 그쪽 주로. 그러면 지금 중국에는 아주 중국의 단동 쪽이나 뭐 지린성 이런 쪽 같은 이쪽 중국 업체는 아주 혈안이겠네요. 북한 노동자 확보 내지는 또 귀국할까봐. 심지어 그 중간에 브로커까지 끼어서 예를 들면 북한 업체 사장하고 가까운 브로커들이 조선 예. 쪽 브로커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브로커들한테 웃돈을 줘가지고 그쪽 그 북한 쪽 사장한테 얘기를 좀 잘해서 이쪽으로 좀 데리고 오라 그런 중간 브로커까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파견한 북한의 업체 관리자들은 그 중국 업체랑 상당히 짭짤한 뭐 뇌물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챙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화령 쪽에서 났던 사건을 제가 근데 그 위에 지배인 그 관리자들은 중국 업체와 굉장히 이렇게 유착이 돼 있어서 그 각종 뇌물 돈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조사검열도 받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못 나오고 처벌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중국은 원래 이 다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까? 부패가 그렇죠. 상당히 네. 여전히 심한 곳인데 더더욱이 이런 재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북한 지금 그 근로자들 쪽에서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것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도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희생당하고 있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북한 측은 이제 외화 획득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업체는 이게 북한 노동자가 죄송한 얘기지만 노다지니까 노다지. 그러니까 결국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돈을 더 벌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고향의 향수병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우울증 와가지고 제가 알기는 몇십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근로자들 속에서 이제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우울증으로 향수병으로 자살까지. 예, 자살.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남한으로 온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정도 그쪽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그때 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 친구가 완전히 까발리지 못하는데 여러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건 어떻게 아니 하니까 시신을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그것도 모른다. 지금 여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냉동실에 뭐 영안실에 있다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네요. 중국의 그 냉동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그냥 화장해서. 저는 화장한 걸로 그 친구는 거의 다 화장했다. 시신을 더 보관할 수가 없다. 지금 화룡에서 그 2,500명 봉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사망했고 이 사건 단둥은 모르죠? 단동 쪽에서 소문은 났더라고요. 아, 소문은 났어요? 네, 길림성 쪽에서 근로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네. 지배인 관리자들 집단으로 이렇게 문매를 맞아가지고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 났는데 그 소문을 들은 단동 쪽 사람들은 단동은 그럴 그런 일이 없다. 일이 없다. 아무래도 보입을 하는데 이런 쪽 보는 눈도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그럼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연홍성 심양에 북한 저 영사관이 있고 단동은 단동 대표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 통제가 그쪽은 조금 더 길림성 쪽보다는 더 이제 그대로 말하면 좀 잘 되는 편이 아닌가. 당분간은 그럼 중국 내 노동자는 이 상황을 유지하겠네요. 대량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예. 중국도 지금 이렇게 이걸 어느 정도 지금 그 눈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북한 쪽에서는 받지 않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서 단동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부가 작년 가을하고 10월 그때쯤에 은밀하게 압록강 하류 배로 신의주로 이제 넘어간 그만한 인원수는 다시 배로 넘어오고. 근데 많은 수는 아니고. 많은 수는 아니고. 예, 오늘 단둥 중국 상황 알아봤는데요. 예, 어찌됐건 북한 노동자분들 고생하시는데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오늘 서대평 탈북자 동지회 회장님 모시고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대동강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